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전공심화과정 3학년 빈곤론을 강의하게 될 윤춘모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난 학부 생활을 잘 마치고 이렇게 3, 4학년 과정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개강을 원래는 이제 3월 2일 날 이제 개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강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2주 연기되었다가 이제 3월 23일 이제 2주 후에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역시 또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고 직접 이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분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 2주간은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지만 새롭게 이렇게 만나서 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교 방침이 2주간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여의치가 않으면 아마 이 동영상 강의가 3, 4주 정도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 2주 안에 코로나 사태가 모두 종식이 되고 2주 후에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강의실에서 만나서 아주 웃는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빈곤론을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빈곤론, 빈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이 빈곤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회복지의 문제들 또 사회복지의 욕구들은 이 빈곤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의 핵심이요, 우리 사회복지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분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이제 학부 시절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죠? 빈곤과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사회복지가 이렇게 시작이 된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서부터 시작이 되었던가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나 또 사회복지 법제나 또 뭐 지역사회복지나 뭐 이런 과목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면 새롭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국에서 1601년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 그 빈민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영어로 말하면 푸어 로라고 해서 빈민법, 구빈법, 또 엘리자베스 여왕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법, 구빈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그 빈곤 구제를 하는 것은 대부분 종교단체라든가 어떤 자선단체라든가 또 이런 봉사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1601년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지면서 빈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구빈법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빈곤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모든 국가의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 빈민 문제를 거론을 하고 또 빈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교구 중심의 어떤 빈민 구제를 했다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 행정을 통해서 빈민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상 이 빈민 문제, 빈곤 문제는 이 1601년도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에는 국가가 이 빈민 문제를 거론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무렵에 COS라는 게 있었죠.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 즉 말해서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그래서 COS라는 자선조직협회라는 이 조직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인보관 운동이라고 해서 인보관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의 큰 차이는 뭐냐? 빈민 문제, 빈곤의 원인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데 이 COS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있다. 개인의 나태함, 게으름 때문에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COS 자선조직협회고요. 인보관 운동은 개인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이 인보관 운동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다가 두느냐 사회 구조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COS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관 운동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두 가지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법, 구빈법 이거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또 COS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복지의 시작인데 그 시작점의 출발점은 뭐냐? 빈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는 사실상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가 있지만 이 빈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아주 뿌리
뿌리로 삼는 것이 이 빈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빈곤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학문이다. 그 빈곤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고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빈곤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런 빈곤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아주 다각도로 잘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구글 클래스룸에 보면 제가 수업 자료로서 참고 자료로 강의 계획서를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편리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강의 계획서를 한번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입니다. 우리 과목은요, 빈곤론입니다. 빈곤론. 그리고 우리 학년은 3학년 전공심화반 여러분들이 되겠고요. 우리 강의 계획서에 보면, 자, 우리 강의의 개요죠. 빈곤은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문제의 뿌리 속에는 빈곤이라는 괴물이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빈곤의 개념과 측정, 또 관점을 살펴보고요. 아울러 사회적 배제를 다뤄보고요. 아울러 사회적 배제를 다루어보고요. 또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또 인종 등에 대한 대상으로 빈곤을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업 진행 방법 및 활용 방법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하고 1주차와 2주차는 비대면 수업, 그 온라인 매체, 이 구글 클래스룸과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요. 또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이수를 한 후에 동영상을 청취한 후에 여러분들이 퀴즈 과제를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주차와 2주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3주차에는요, 3주차, 4주차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요 강의와 시청각 자료, 토의 및 발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주나 4주 차에는 꼭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학습평가인데요. 학습평가는 출석 20%, 중간고사 40%, 또 기말고사 40%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점수 20점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다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점수니까요. 이건 거저 가져가는 점수니까 여러분들이
늘 지각하지 마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20점 만점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렵게 내지 않겠습니다. 좋죠? 어렵게 내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규정상 전공심화 과정은 A 학점이 전체 학생의 40%까지 A 학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제가 교재를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교재는 요 책입니다. 책 표지가 멋있죠? 이 얼굴이 딱 나타나는데, 자, 이 교재가 빈곤론입니다. 그 노병일 교수님이 쓰셨고요. 양서원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요 교재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입을 하기가 좀 어렵죠. 이 학교 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당분간은 여러분들 그 교재 구입은 1주차, 2주차 동안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고요. 3주차, 4주차부터 만약에 대면 수업, 이제 여기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 서점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주차서부터 한번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1주차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목을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전반적으로 교재를 선택하고 또 점수를 평가하는 그런 거, 점수를 평가하는 방법, 또 교육과정 및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역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요. 과제 중심 수업을 통해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2주차는요. 2주차는요. 다음 주에 이제 시행이 되겠는데요. 제1장 하겠습니다. 제1장 빈곤의 개념과 특성 및 영향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의 핵심은 빈곤의 개념을 어떤 것을 빈곤이라고 하는가, 빈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빈곤의 개념의 어떤 그 역사의 진전, 어떻게 빈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으며 시대적으로 어떻게 빈곤의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곤의 특성과 원인, 또 결과 및 빈곤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역시 2주차 수업은 온라인 매체 활용 및 과제 중심 수업으로 구글 클래스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주차에는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직접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3주차 수업은 제2장을 나가겠습니다. 2장. 제2장은 빈곤의 형태와 측정에 대해서. 그 빈곤의 형태는 어떠한 빈곤들이 있는지, 빈곤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빈곤이라 함을, 가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의 형태와 측정, 그래서 빈곤의 형태와 측정에 대해서 한번 3주차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4주차 수업은 제3장에 대해서 빈곤에 대한 관점, 자,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이죠. 빈곤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고, 또 빈곤의 개념, 빈곤의 원인, 시간 차원과 관련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COS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에서 똑같은 빈곤을 바라보면서도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 게으름 때문에 빈곤이 찾아온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반면에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빈곤이 찾아온다,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빈곤의 문제를 보고도 바라보는 관점, 또 그거를 해결하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 수업에서는 이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주차에는요, 제4장과 5장 사회적 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등장과 진전, 또 특성,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사회적 배제의 관점, 차원, 측정, 채취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배제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빈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빈곤을 얘기를 한다면, 사회적 배제는 어떤 기회의 평등, 어떤 참여의 평등, 이 평등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거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또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차별받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사회적 배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빈곤 이상으로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이 사회적 배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6주차의 수업은요, 이제 좀 건너뛰어 가지고요, 제 12장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곤과 관련된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과 관련된 역사는요, 영국이나 미국의 빈곤과 관련된 복지의 어떤 발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의 빈곤과 관련된 복지의 발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서 빈곤의 역사를 통해서 빈곤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7주차가 되면요, 제 13장 공공부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의 개념, 또 필요성과 목적 및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공공부조의 특징, 또 원칙과 원리, 대상, 급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법제에서 이 공공부조 배웠죠? 예, 우리 사회복지 보장에 있어서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법, 이렇게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관련된 법을 배운 적이 있죠. 그 중에 공공부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 빈곤론을 배우면서 한번 공공부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공공부조는 사회보험하고 달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주는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확보해가지고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공공부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공부조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주가 됐어요.
자, 8주가 되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주부터 7주차까지 배웠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 중간고사를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제 제가 강의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각 파트별로 과제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조편성을 할 건데요. 그 조편성 하는 대로 미리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공지를 하면 그때부터 각 파트 조별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주부터 이제 중간고사 이후 9주 수업부터는 대상에 따른 빈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아동과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빈곤의 현황, 또 아동의 빈곤으로 인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동 빈곤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아동 빈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동 빈곤 관련해서 신문기사 하나를 검색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발표를 하고 토론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주차가 되면요. 노인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요. OECD 가입국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이게 영광스럽지 않은 일인데요.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노인 빈곤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사회적 문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노인 빈곤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노인 빈곤의 현황과 원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노인 빈곤의 퇴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노인 빈곤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노인 빈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죠. 자, 11주 차에는 여성과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빈곤의 현황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성 빈곤의 퇴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11주차에는 여성 빈곤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검색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 이제 수업 주제 및 수업 목표는요. 장애인과 빈곤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우리가 빈곤 문제에 취약한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동, 노인, 여성, 또 장애인, 이 네 부류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에서도 아주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계층이라고 그만큼 중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12주차에는 이렇게 장애인과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빈곤의 현황과 원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장애인 빈곤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또 장애인 빈곤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 차에는요, 인종과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과 빈곤. 인종 빈곤, 다문화의 빈곤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이 있죠.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이 다문화 가족들의 빈곤의 현황, 또 원인, 결과는 어떤 것이고, 또 소수민족 인종들에 대한 빈곤의 완화 방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이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다문화 가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족의 어떤 빈곤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종과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14주차 수업 주제와 수업 목표는요, 노숙인과 빈곤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노숙인의 현황과 노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노숙인에 대한 빈곤의 완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숙인 알죠? 옛날에 처음에 이제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이때 아주 대거 노숙자들이 생겼죠. 그때는 이제 노숙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노숙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노숙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우리 장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애자라고 용어를 안 쓰죠. 장애인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노숙자가 아니라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노숙인이라는 그 표현을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주까지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분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이 6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강의도 듣고 여러분들이 조별로 편성이 돼서 발표할 것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주 차에는 기말고사를 보겠습니다. 그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이 기말고사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말고사를 평가를 할 때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평가를 할 때 성취 수준 판정 기준이 있는데, 자, 90점에서 100점은 빈곤 관련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고 완벽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요 기준을 가지고 요게 적합한 학생은 A. 자, 80에서 89점은 빈곤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B를 드리고요. 또 70에서 79점은 빈곤 관련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러면 C 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A 학점 내지는 B 학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연락처가 있는데요. 자, 제 연구실이 그전에는 예의관에 있었는데요. 예의관 202호였는데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충의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연구실이 이사를 했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장소도 새로 이사한
연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의관 연구실일 때 많이 찾아왔었죠? 혹시 제 이제 충의관 214호거든요. 214호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제 연구실에 찾아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요. 이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메일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빈곤론을 가지고 강의를 할 그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빈곤론 과목을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학기 동안 배울만 할까요? 네, 배울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수님이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빈곤론을 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겁먹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힘들어하지도 말고 교수님이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줘서 한 학기 동안의 이 빈곤론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한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